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자랑하는 특급 용병 콩가루 연합과 문자당을 이끌고 계신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방송 너무나 재밌었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말들이 많아요? 일단 박 PD의 아재 개그 때문에 넘어갔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하,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터졌죠? 나는 주체. 주체. 예, 저희는 재미없다고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애청자분들은 나름 또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먹히는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재 개그가 먹힌다니까요. 좀 오늘도 좀 빵빵 터뜨려 주세요. 예. 아니 그리고 콩가루 연합에 관련해 가지고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봄이 되니까요. 콩가루 연합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먼저 창작자들이 예. 많이 합류를 하셨어요. 더 우리 경불진 댓글에도 보니까 노무사 이야기가 잠깐 있고 하던데 예예. 생존의 법칙이라고 아. 여기 전문 노무사들 5분이 벌써 한 4, 5년 했어요, 방송을. 예. 시즌 3 방송을 콩가루 연합에서 시작한다는 좋은 소식. 이야, 이거는 단독입니까? 단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팟빵에서 별 인기가 없어서 콩가루 연합의 덕을 좀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유용하고 예. 재미있어요. 실생활 사례들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있고요. 예. 여행 종편이라고 뭐 저렴한 여행 개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어쨌든 환타라는 분,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 나름 여행 전문가들께서 여행 종편이라는 팟캐스트를 또 하고 계시고요. 예. 이것 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종영했나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감이라고 예예. 꽤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내가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 이 빵제비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예. 이 빵제비 중에 실화로 깜빵 생활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팟캐스트 아니고 텍스트로. 텍스트로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한 달쯤 전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문 조작 간첩단 사건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뭐 웃기고 앉아 있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반성은커녕.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80년이죠. 80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고문 얘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하던데 좀 눈물이 나던데. 그렇죠. 18년을 복역하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중엔 당연히 이제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예. 그분 아드님이 초등학교 때 잡혀가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그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직접 출연도 했었죠. 그 예. 방송에. 기억납니다. 네, 아버님 전상서라고. 아이고. 이거는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꼭 봐야 되겠네요.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예. 그래야죠. 상품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봄이 되니까 먹거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군침 돌던데. 간고등어. 간고등어가 보통 이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르웨이산 크고 살도 푸짐하고 이걸 다 손질해가지고 순살 간고등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군침 도네. 그리고 간장게장, 그다음에 아구찜 이런 것도 새로 들어와 있고요. 김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주문받고 그날 담아서 배송을 해줘요. 하루 만에 오는 거죠, 집에.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고 좋더라고요. 많이들 김치. 구매해 주시고요. 예.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티켓이죠, 티켓. 예. 티켓 지난주에 양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송해 드릴 거고요. 굉장히 많네요. 한 12개, 13개 정도 돼요. 쭉 써놨는데 혹시 두 분 보신 거 있나요, 이 중에? 저는 모네 빛을 그리다. 요거 봤거든요. 네, 어린이에 관해서 하는 거. 그렇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애들도 좋아하죠, 그죠? 그렇죠. 그림이 막 움직여요. 그래요? 예. 내가 못 가봤네, 사실. 박 PD님은? 저는 루나틱 봤었는데요. 이게 되게 달달한 뮤지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뮤지컬 티켓들이 꽤 있어요. 뭐 쿵 페스티벌도 있고 루나틱도 있고 예. 가족 뮤지컬이 있네요. 와일드 패밀리 이런 아. 거는 식구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 예예. 애들하고 같이 볼 게 많아요. 어린 왕자 연극인데 이것도 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따 이런 것도 있네. 나의 PS 파트너. 여기 PS가 뭡니까? 저 잘 몰라요. 포스트 시즌 아니에요? 타이틀이 이렇게 걸려 있네요. 섹시 코미디 연극. 어허. PS가 뭘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물량 대비 나가는 그 발송 비율이 역전돼 가지고 예. 거의 뭐 신청만 하시면 거의 100% 보내드리니까요. 아. 신청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와이프가 김치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치와 함께 이 표까지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신청하면 거의 다 드립니다. 예. 보내드리니까요. 꼭 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예. 지나가면 못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이래서 진짜 우리 사무실 주변 사무실에 있는 분들 나눠드리고 막 이런 지경이니까 그러세요? 빨리빨리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AS가 또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AS가 많아요. 많아요? 이게 저도 참 방송 듣고 얼굴이 좀 화끈거렸는데 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들을 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사에서 보천보 사건에 대한 기사 순금으로 만들어서 김일성 주석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998년 일이더라고요. 아, 1998년 10월이니까 김일성 사후잖아요. 네. 그렇군요. 김일성한테 준 게 아니고 김정일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금 더 살펴보면 김병관 당시 동아일보 회장을 필두로 해서 방북 취재단이 평양을 갔는데 이때 이제 보천보 전투를 기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동아일보가 일제 때. 그거를 이제 그때는 활판 인쇄니까 그걸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정일 그때 뭐죠? 국방위원장이었나요? 네. 그 김정일한테 전달했다. 예예. 이것이 사실이고요. 이 얘기를 한 김에 그 얘기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보천부 사건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가짜 김일성하고 론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김일성이 유명해진 거는 이 보천보 사건하고 반민생단 투쟁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30년대 후반 40년대 이르면서 죽은 김일성 예예. 을 유명하게 만든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도 가짜 김일성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이상한 게 가짜 김일성이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50년 가까이 북쪽에서 쪽을 지배했던 김일성 주석이 가짜이려면 진짜가 누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진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가짜 김일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진짜 김일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아예. 아하.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어졌나 하면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 군중대회에 등장을 해요. 예예. 그러니까 뭐 당시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하니까 평양이 난리가 났겠죠. 그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이 등장하신다. 40만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데 예. 단상에 등장한 사람을 보니 당시 김일성이 33살이었거든요. 아이고. 새파란 젊은이가 등장을 예. 하니까 저거 진짜 맞아? 아하.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 심정적 에이 설마 뭐 이런 것들이 유포되다가 전쟁을 겪고 남북 대결이 시작되고 하니까 남한의 정치학계, 역사학계에서 가짜다 이런 이제 설을 거의 공식적으로 유포를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김일성의 흔적을 못 찾은 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80년대 후반쯤에 본격적으로 김일성 맞다 보천보의 김일성 또 반민생단 투쟁의 김일성 맞다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학계에서 반성을 하죠. 아하. 그래서 그 논문을 쓴 성균관대 대학원생이 예. 김일성은 김일성이 맞다.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씨. 예. 최초로 김일성이 맞다 하는 논문을 써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학계에서 예. 진짜 학계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침묵했다는 거죠. 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침묵한 그것이 뭐 정치학계나 역사학계에서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예, 예. 이런 건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그 김일성은 도대체 누구냐? 잠깐만 살펴볼게요. 예. 김일성이 맞고요. 김일성 주석이 그 보천부 전투에 김일성이 맞고요. 김성주죠, 그죠? 본명은 그 평양 근교 만경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요즘도 지금은 이제 교류가 많이 끊겼으니까 옛날에 교류 남북 교류 이런 걸 하면 만경대 생가라는 데를 꼭 방문을 시키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도 거기 가서 방명록도 쓰고 이랬어요. 예, 예. 그랬었죠. 저는 백두산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백두열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김정일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성주 집안이. 그래서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죠. 김형직 씨. 105인 사건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만주로 이주를 해요. 그러면서 육문중학교라는 데 입학을 합니다. 학교 들어가자마자 데모 운동권이 된 것이 이제 김성주가. 그래서 뭐 이러저런 반일투쟁을 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총을 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무장투쟁. 10대 때입니다, 이때가. 이거. 네, 10대 때 이미 이제 무장투쟁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10대 한 열서너 명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투쟁을 했겠습니까만 공산주의 세력은 막강했었단 말이죠, 이때 만주 쪽에. 예, 예. 특히 조선인 혁명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건 똘똘한 거지. 이제 이렇게 키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꽤 빠르게 이른바 우리식으로 치면 승진을 하는 건데 예. 민생단 투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민생단 투쟁이라는 게 뭔고 하니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만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첩자를 투입합니다. 민생단이라는 첩자. 예.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유격대 조직 혹은 뭐 그 지역사회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이 작업을 해요.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데 예. 민생단으로 혐의를 다 찍는 거예요. 일제 첩자다. 예.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일제 스파이로 몰려서 예. 이때 이제 김일성 부대가 한 마을에 가가지고 그 고처형 당할 위기에 몰린 수백 명을 풀어주면서 예. 그 문건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예. 이 사람들이 간첩이면 일제 첩자면 나도 일제 첩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만주 그 조선인들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예. 곧 죽을지도 모르고 또 수만 명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을 우르르게 되는 그런 한 과정이었다고 하고 그 직후에 사실은 이제 김일성 물론 이제 김성주가 이쯤에는 이제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진짜 김일성이 맞고요. 보천보 사건이 벌어질 쯤에 김일성의 지위는 정식으로는 물론 북한에서는 다 부인합니다. 독자적인 세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동북 지역, 동북 만주 지역이라는 것, 그다음에 항일 부대라는 것, 예. 연군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연합 부대라는 뜻입니다. 동북 항일 연군 2군 육사장 김일성 이것이 최초로 알려진 김일성의 공식 지휘였고 예. 항일 무장투쟁할 당시 이 직함을 가지고 보천보를 쳐들어 내려오는 그걸 또 동아일보가 보도해서 국내에도 유명해진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설의 뭐 명장 김일성이 뻥은 엄청나게 살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조선 동포들을 구해냈고 민생단 투쟁에서 예. 그다음에 국내 진공이란 그 한 300명 정도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최초고 채울 거예요 아마. 독립군들이 다 괴멸하고 나서는 30년대 후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진짜 일제 압제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그야말로 뭔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래서 이제 김일성이 각인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동아일보 그 김병관 회장 이런 양반들이 순금으로 판을 찍어가지고 김정일에게 갖다 준 뭐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김일성이 맞습니다. 가짜 김일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김일성이 장군인 줄 알았더니 사장이네요. 그러게 육사장. 사장님. 예. 이거를 아재개그로 다들 받아주셔야 될 텐데.
아유, 근데 불안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장은 사령할 때, 사령관 예.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뭐 김사령, 김장군 뭐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고요. 서론이 또 길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갑산파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보천보 사건이 조국 광복회하고 연관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1937년 보천보 습격 사건인데 이때는 사실은 뭐 전투는 큰 전투는 아니었다고 해요. 뭐 주재소 순사들 몇 명 죽고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이른바 후리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일제 경찰이 그 일대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아. 그래가지고 조국 광복회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걸 적발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조직 사건이겠죠. 예.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800명 가까이 됩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조작되고 뭐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예. 이 정도의 국내 현지 조직력이 있다는 것은 지하 조직이잖아요. 이게 예. 굉장한 나름의 조직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800명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갑산파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김일성이 그러면은 소련군과 같이 그 평양에 들어왔으니까 국내 기반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갑산파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나 그 북한의 권력 투쟁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갑산파 세력들은 60년대 후반까지 김일성과 정권을 함께 운영을 합니다. 예, 예. 물론 나중에 숙청당하지 이 갑산파도. 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짜 김일성론이라는 것은 맹랑한 허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길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얘기하셨는데 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난의 행군에 대해 좀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북한과 단절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다음에 막선전도 있을 거고 뭐 등등 할 텐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이때 참 참혹한 시기였다고요. 90년대 중반 이야기인데 굶어 죽잖아요. 아하. 굶어 죽잖아요. 수십만 명이. 예. 공식 통계입니다. 북한에서 22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공식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황장엽 씨나 이런 양반들 90년대 이렇게 월남 예. 탈북한 분들은 300만까지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죠, 그죠? 네. 근데 유엔이나 한국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33만 정도. 아이고. 어쨌든 20만이든 30만이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요. 굶어 죽죠. 이게 예. 뭐 자연재해 탓도 있고 봉쇄 탓도 있고 또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 탓도 있는데 예. 고난의 행군은 이때 고난의 행군은 3차 고난의 행군이에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아 처음이 아니었나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제 3차 고난의 행군이 요때인데 요때 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 역사 얘기 잠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차 고난의 행군은 30년대 말에서 해방까지입니다. 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예. 김일성 부대가 이 보천보 사건 이후에 만주에 대대적인 토벌을 벌이죠. 만주군이. 예. 일제 만주군. 예. 여기에 박정희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죠. 토벌군으로. 닭깎이 마사오. 닭꺾기 마사오. 예. 자,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쫓겨가는 거죠. 쫓겨다니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빨치산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소련 영토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 거의 조선인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20대란 말이에요, 김일성은. 이미 그 사장이라 사령관이라는 높은 직책에도 있어 고위 지도자이기도 했겠지만 체력도 좋고 뭐 하니까 살아남은 거죠. 이 선배 혁명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예. 지도자가 된 과정도 있어요, 김일성은. 아, 그럴 수가 있겠군요. 굉장히 혹독한 진짜 이 도망 다니는 시절이었단 말이죠. 이 시기를 1차 고난의 혁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고난의 행군이 이게 참 권력 투쟁이에요. 5, 60년대 반종파 투쟁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배우고 듣기로는 피해 숙청의 역사라고 듣죠. 1인 독재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반종파 투쟁의 역사, 권력 투쟁의 역사죠.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살펴보긴 그런데 이미 전쟁 중이던 1952년에 남쪽에서 월북한 공산주의 세력이 있잖아요. 박헌영, 이승엽 이런 자들 이미
52년부터 박헌영은 체포되고 이승엽은 처형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미 벌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박헌영은 미제 간첩이야. 어. 박헌영이 처형 제목이 그거라니까요. 미제 간첩. 박헌영을 처형한다. 예, 예. 이게 이제 국내파를 일단 처형을 하고요. 50년대 중반쯤이 되면,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뭐 전쟁도 겪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 전쟁을 겪고 나면 남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절단나 버렸단 말이죠. 폭격으로 특히. 그렇죠. 폭격으로 평양에 뭐 굴뚝 하나가 남았다든가 뭐 이런 예. 지경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니 원조가 필요했을 거고 그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소련과 중국밖에 없는데 50년대 되니까 소련하고 중국하고 맨날 싸워. 아, 그랬었죠. 그쵸? 예, 예. 그래가지고 소련파가 있고 연안파가 이제 중국파겠죠. 예. 그 북한 내에서 권력 투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인지 뭔지 뭐 김일성을 몰아내자 이런 이제 과정도 있고 역습을 하죠. 다 예. 제거를 합니다. 50년대부터 시작돼서 가장 극성기가 58년 8월 종파 투쟁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산파, 조국 강복회로부터 비롯한 갑산파가 67년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도전을 해요 또. 그래서 이들 제거하죠. 아. 여기에 이제 오늘 주 주제가 이제 북한의 노동조합 이야기인데 직총 혹은 직맹이라고 얘기하는 예, 예. 그 세력과 조직을 등에 업고 김일성한테 덤비다가 오히려 숙청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때 김정일이 등장을 해요. 아하. 이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물론 이제 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실제 난파 간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비전향 장교기수들도 있지만 전향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60년대 북한에 있을 때 이 라디오로 전국적으로 들려줬대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있고 이제 이른바 자아 비판 뭐 상호 비판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서 그 젊은 목소리가 그 노혁명가들을 그렇게 질타를 하는 이런 장면이 들려줬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김정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후반 그러면 김정일 역시 20대였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부터 이미 정치적인 기반과 후계자로서의 이걸 쌓아왔다. 보통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김정일이 등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반종파 투쟁 마지막 갑산파를 제거하는데 김정일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것이 2차 고난의 행군이고요. 3차 고난의 행군은 뭐 잘 아시다시피 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에 대홍수가 벌어지죠. 예, 예. 대홍수가 나고 그리고 농업 정책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락논이 어떻고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때 쿠바 농업하고 북한 농업하고 비교도 하고 막 이랬었죠. 쿠바의 뭐 이런 뭐 친환경 맞나요? 유기농 이런 거에 비해서 북한은 난개발을 하는 바람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때쯤에 철도 전철화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었답니다. 근데 철도를 깔아놓고 보니까 전기가 없네. 수급이 안 맞아버린 거지. 아하. 이러면서 경제정책 전체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도 있고요. 예, 예. 더 결정적인 것은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를 해요. 예, 예. 영변 뭐 핵시설을 뭐 파괴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 캐도가 가서 2년 동안 있고 이랬었다고요. 아,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도 캐도에 파견 가서 2년인가 있었다니까. 거기에 예. 북한 현지에 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합의를 해놓고 안 지켜 미국에서. 왜 안 지키냐 하면 저 정권은 곧 붕괴할 거다. 안 지켜버린다고. 그러니까 독을 품고 핵 개발하고 오히려 아하. 이런 배경이 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고난의 행군은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만든 거겠죠? 당연하죠. 예. 저는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걸 보니까 중국의 예전 대장정에서 그렇죠. 예.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카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이제 역사서 자기들의 이제 역사, 혁명 역사 이런 거를 보면 어디서 봤어? 이런 통일부 자료에서 봤거든요. 예, 예. 국가보안법 안에 예.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마오쩌둥 중국 홍군의 대장장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규모나 이런 데서 적어도 그 이 동부항일 영군들이 쫓겨가고 죽고 또 진짜 고생한 거는 또 인정은 해야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엄청나게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뭐 가랑잎으로 뗏목을 만드시고 솔방울로 작탄을 만드시고 예. 뭐 이런 솔방울 수류탄. 솔방울 수류탄이 예.
수류탄을 작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아, 작탄이라고 그러나요? 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우주의 대기운이랑 비슷하죠. 박근혜가 얘기했던. 그리고 AS 할 게 하나 더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메모를 해놓고 정확치가 않아서 날짜를 말씀 못 드렸는데 남북한의 정권이 적대적 공생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같은 날 반포됐다. 예.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게 맞고요. 맞고 CIA 자료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동구 몰락하고 나서 동유럽 쪽, 그러니까 주로 동독 쪽 자료였던 것 같아요. 아. 동독 쪽 문서에 예.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72년에 7.4 공동성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통일의 기운이 막 높아지는 것 같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독재 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동독 자료에 따르면 최소 2차례 이상 사전 통보를 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 월 며칠 유신헌법을 선포할 것이다. 그 북쪽에서는 같은 날 해버린 같은 날에 12월 27일, 1972년 12월 27일. 예. 참 역같죠, 그죠? 그러네요. 공동 성명을 한 건 맞네요. 서로 독재를 하기로 공동 성명을 잠재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근데 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이제 레드 콤플렉스 얘기도 하고 반공 반북 이게 참 워낙 우리 스스로 세뇌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컨대 천리마 운동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나쁜 놈들. 예. 뭐 좋게 보이지는 않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새마을 운동은 어디서 왔을까? 아.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두 PD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도덕 시간에 그런 거 배우나요? 4대 군사 노선. 아, 배웠었죠. 외운 것 같아요. 외웠죠, 그죠? 예, 그 시험에도 꼭 나왔어요. 아,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외우게 시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4대 군사 노선이 뭔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우리 예비군 훈련 하루 받으러 가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예. 이 군사 경제 병진 노선. 60년대 북한 노선이거든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잖아요. 어이구. 그다음에 경제 계획, 몇 차 경제 계획. 아하. 이거야말로 사실은 사회주의 전제 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박정희는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과, 그래서 개발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예. 산업화를 뭐 이루어낸,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서로 닮거나 서로 뺏긴, 카피한 그렇죠.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런 거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북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강제 수용소, 북한 인민들의 인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이 아오지 탄광 옛날에는. 네. 아이고. 갓나 새끼 아오시 가라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군안의 행군 90년대 이후에는 정치범 수용소, 예. 요덕 수용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천교육대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죠? 그렇죠. 이건 무법적인 수용 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난주인가요? 이것도 아마 그것은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것 같은데 5.16 개척단이라는. 아, 그거 봤습니다. 저도 그거 뭐 잘 모르다가 예. 그 프로를 보고는 진짜 막 기겁을 하겠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했잖아요. 예. 그거 진짜 강제 수용 시설이고 강제 노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공적인 국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은 어쨌는데 형제보육원 이런 거. 아. 제가 부산 살 때 형제보육원 바로 건너편 길 이렇게 마주보고 살았었는데 예. 뭐 이러저런 참 진짜 참담하거든요, 이 동네. 예. 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건 뭐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절을 그 적대적 공생, 남과 북이 독재 정권들의 적대적 공생을 했던 시절이라고 보여지고. 예. 뭐 민간 정부 됐다고 달라지나요? 총풍 사건이 뭔데? 아. 돈 주고 예. 총 좀 싸달라. 네. 예. 부끄럽죠, 진짜 이런 짓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것도 국가 뭐 안전 보장을 책임지는 안기부가 나서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천안함도 사실 실체적 진실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거는 다시 밝혀야죠. 예, 그다음에 뭐 김무성 NLL 아하. 쪽지 흔들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 좀 길지만 AS를 네.
한동안 했습니다. 예. 오늘 AS가 상당히 길어져서 본론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본론은 북한의 노동조합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AS가 뭐 너무 기네. 네, AS가 더 길어요. 본론보다. 근데 근현대사를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청취자들께 도움이 된다면 원래는 알쓸 신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노동 이야기 외전 뺄판 정도였는데 예, 이게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 얘기 계속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괜찮을 것 해볼까요? 같습니다. 예.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경제 브리핑이기 때문에 경협, 남북 경협, 북미 수교 이것이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예. 해보는 걸로 하고 진짜 본론으로 들어와서 북한의 노동조합 이야기를 좀 예. 하겠습니다. 북한의 노동조합 격인 조직은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직총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직접 직총 분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맹이라고 그래요. 직맹. 직맹이요? 직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방송에서는 직맹이라고 할게요. 북한의 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조선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당원 수가 300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명당 하나인가? 어떻게 되지? 7명당 하나인가요? 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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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적어도 한 집 건너 한 명은 당원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북한의 노동당원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뭐 매주 전체 총화하고 뭐 그 공산당원, 동산주의 혁명가들의 기본 생활은 조직 생활이고 비판과 자아 비판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것이 300만 명이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 여기 뭐 대적할 수도 없으려니와 전 사회가 사실 하나의 사상이나 조직 체계로 그냥 일체화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체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당 이외에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입하는 4대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조선직업총동맹, 직맹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연맹. 이걸 보통 사로청이라고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이라고 했는데 아하. 이제 김일성주의가 아예 뭐 그 국가적 사상이 돼 버리니까 예.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연맹.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조직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농민들 조직이 있고, 조선 민주 여성 동맹, 여맹이라고 하죠, 여맹. 아하. 여성들의 조직. 이건 당원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4대 이른바 근로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 근데 뭐 알고 봤더니 뭐 고위직은 전부 당원이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이 어쨌든 제가 2005년 12월 경에 운수노조에 관련하고 있었어요. 예. 당시 북한의 운수노동자 남북 교류 이런 걸 하자. 이때 분위기 좋을 때였었거든요. 예. 합법적으로 개성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부풀었죠. 그때는 예. 개성이 아직 관광 지역화 되지는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런 말씀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할아버지들께서 북쪽 예. 관계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로 치면 좀 사장님들이세요. 우리 테이블에 있던 분들은 무슨 그 기관차 공장 사장님이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공장 기업소 뭐 이렇게 얘기를 지배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가만있어 우린 남북 노동자 교류를 하러 왔는데 예. 사장님들이 왜 나오셨지 이랬더니 예. 이 직맹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 직맹의 조직원은 160만 정도 된답니다. 이것도 많네요. 많은데 당원의 절반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이 전일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다 하는 거고, 당원이 아닌 자들이 가입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근로자와 노동자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예, 그랬었죠. 해방된 근로자들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건데 여기 기관지는 근데 또 노동자 신문이더라고요. 아니 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게요. 나중에 또 분위기 좋아져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무들 왜 일관성이 없어?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지점인데. 예.
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이 아니라는 것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입한다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정부인 거예요. 네. 정부. 그래서 초기에는 단체 교섭, 단체 협약서도 있었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이 1945년 11월 30일 날 북한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조직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북조선 총국으로 갑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45년경에는 남북이 분단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전부 임시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전 그 남북을 통괄하지 못하면 북조선 임시 무슨 조직 거의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노동조합 평의회도 북조선 평의회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46년 5월 25일에 북조선 직업 총동맹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져요. 당시 이제 이게 국내파 공산주의자인데 오기섭이라는 이게 당 노동당의 노동부장이었답니다. 이 양반이 아마 최초로 숙청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노동조합이니까 뭐 이름은 뭐 직맹으로 바뀌었지만 노동조합으로 출범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니까 단체 교섭합시다. 어디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종갓나 새끼들 어디서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 조직은 기본적으로 권익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교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하나의 조국 또 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어디서 감히 교섭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깨갱하고요. 56년에 이때 이제 이 56년 7년 8월 이때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8월 종파 사건이 벌어진 이때 직맹위원장이 서휘라는 예. 이 양반도 이제 국내파 공산주의자인데 이건 노동자의 권익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 직맹은 그다음에 법에는 또 있었대요. 단체협약 체결 조항이. 예, 예. 그럼 누구하고 할 거냐? 당하고 하든 정부하고 하든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다가 숙청당하죠. 아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영웅주의로 숙청을 당해요. 그러니까 직맹이란 조직을 얹고 권력에 도전했다. 김일성에게 도전했다. 예. 이런 명목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도 이게 꼭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좀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예. 일단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 해방이 이미 된 사회이므로 그래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문제지 독자의 권익단체를 만들어서 예. 당 혹은 정부와 대립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소련도 그렇고 뭐 중국에 노동조합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독자적인 권익 같은 얘기를 하다가 아웃됐다 하는 것이죠. 아마 오기섭이랑 서희는요, 김일성이 예전에 동북항일 연군 6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니까 협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 날카로운 개드립이. 잠깐 개드립은 아니고. 개드립이라고 너무 진짜 적나라하게 말해 끝에 지금. 예. 살리기입니다. 예. 와 엄청난 아재 개그를.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사장인 줄 알고 그렇죠. 사장인 줄 알고 협상하자. 덤비다가 예. 숙청된. 이게 참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직맹이라는 조직이 이제 권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좀 일반적인 양상이다. 노동조합은 없다. 당에 협조하거나 충성하는 이런 조직인 것이지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뭐 파업하고 총파업 뭐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렇죠. 좀 어찌 보면 다소 생소하고 심지어 생경할지도 모르는 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진짜 북한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야말로 옛날식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는 감당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만큼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도대체 오기섭이 누구야? 뭐 이러면 한번 쳐보고 오기섭이 진짜 사장 하고 교섭하려고 그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 제가 이제 방금 살짝 저 혼자 웃었던 이유는
개성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왜 이 대표님이 개성 만두 얘기는 안 할까? 개성만두 맛있고요. 예. 제가 진짜 요 얘기는 또 짧게 얘기를 하면 2005년 겨울에 갔는데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여파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요. 그 2000년대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 가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인들이 관광지는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경기할 때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왜소하지 않던가요? 예,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영양실조 상태로 그 음. 어려운 진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온 20대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2005년경에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개성 시내를 지나가는데도 차가 없고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슬픈 저렇게 진짜 고생을 하고 어렵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칠첩반상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개성만두 맛있더라고요. 아하. 이게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는 확실히 맛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보통이 얘기하는 그 인공조미료 예. 이런 것들이 뭐 다르거나 안 쓰거나 이렇겠죠. 아니 개성은 관광지로도 한때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개성 갔다 와보신 분들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농담 삼아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개성 가서 팟캐스트 하자.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끼워주실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그죠? 예.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재탕을 하게 됐네요. 예. 제가. 아니, 대표님이랑 저희랑 마음이 통했던 거죠. 어우, 그렇군요.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여기에 절호의 기회, 그 다음에 소중한 기회. 이럴 때 그야말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단편적인 지식 또 잘못 왜곡된 지식, 인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더 알기 위한 시리즈로 몇 번은 더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도 정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진짜 소중한 기회, 이 경불진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소중한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자랑하는 특급 용병, 콩가루 연합과 문자당을 이끌고 계신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방송 너무나 재밌었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말들이 많아요? 일단 박 PD의 아재 개그 때문에 넘어갔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하.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터졌죠? 나는 주체. 주체. 예. 저희는 재미없다고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애청자분들은 나름 또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먹히는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재 개그가 먹힌다니까요. 좀 오늘도 좀 빵빵 터뜨려 주세요. 예. 아니, 그리고 콩가루 연합에 관련해 가지고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봄이 되니까요.
콩가루 연합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먼저 창작자들이 예. 많이 합류를 하셨어요. 더 우리 경불진 댓글에도 보니까 노무사 이야기가 잠깐 있고 하던데 예예. 생존의 법칙이라고 아. 여기 전문 노무사들 5분이 벌써 한 4, 5년 했어요 방송을. 예. 시즌 3 방송을 콩가루 연합에서 시작한다는 좋은 소식. 이야, 이거는 단독입니까? 단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팟빵에서 별 인기가 없어서 콩가루 연합의 덕을 좀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유용하고 예. 재미있어요. 아. 실생활 사례들을 워낙 많이 얘기를 예. 해주시니까 예, 있고요. 예. 여행 종편이라고 뭐 저렴한 여행 개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어쨌든 환타라는 분,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 나름 여행 전문가들께서 여행 종편이라는 팟캐스트를 또 하고 계시고요. 예. 이것 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종영했나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감이라고 예예. 꽤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내가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 이 빵제비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예. 이 빵제비 중에 실화로 깜빵 생활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팟캐스트 아니고 텍스트로. 텍스트로요. 굉장히 예.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한 달쯤 전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문 조작 간첩단 사건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뭐 웃기고 앉아 있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반성은커녕.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80년이죠. 80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고문 얘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하던데 좀 눈물이 나던데. 그렇죠. 18년을 복역하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중엔 당연히 이제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예. 그분 아드님이 초등학교 때 예. 잡혀가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그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직접 출연도 했었죠. 그 예. 방송에. 기억납니다. 네, 아버님 전상서라고. 아이고. 이거는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꼭 봐야 되겠네요.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예. 그래야죠. 상품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봄이 되니까 먹거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군침 돌던데 간고등어. 아. 간고등어가 보통 이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 요즘은 노르웨이산 크고 살도 푸짐하고 이걸 이제 예. 다 손질해가지고 순살 간고등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군침 도네. 그리고 간장게장, 그다음에 아구찜 이런 것도 새로 들어와 있고요. 김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주문 받고 그날 담아서 배송을 해줘요. 하루 만에 오는 거죠 집에.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고 예. 좋더라고요. 김치.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요. 예.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티켓이죠, 티켓. 예. 티켓 지난주에 양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송해 드릴 거고요. 굉장히 많네요. 한 12개, 13개 정도 돼요. 쭉 써놨는데 혹시 두 분 보신 거 있나요, 이 중에? 저는 모네 빛을 그리다 요거 봤거든요. 네, 어린이에 관해서 하는 거. 그렇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애들도 좋아하죠, 그죠? 그렇죠. 그림이 막 움직여요. 그래요? 예. 내가 못 가봤네, 사실은. 박 PD님은? 저는 루나틱 봤었는데요. 이게 되게 달달한 뮤지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뮤지컬 티켓들이 꽤 있어요. 뭐 쿵 페스티벌도 있고 루나틱도 있고. 예. 가족 뮤지컬이 있네요. 와일드 패밀리. 이런 거는 음. 식구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 예. 애들하고 같이 볼 게 많아요. 어린 왕자 연극인데 이것도 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따 이런 것도 있네. 나의 PS 파트너. 여기 PS가 뭡니까? 저 잘 몰라요. 포스트 시즌 아니에요? 타이틀이 이렇게 걸려 있네요. 섹시 코미디 연극. 어허. PS가 뭘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물량 대비 나가는 거 발송 비율이 역전돼 가지고 예. 거의 뭐 신청만 하시면 거의 100% 보내드리니까요. 신청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와이프가 김치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치와 함께 이 표까지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신청하면 거의 다 드립니다. 예. 보내드리니까요. 꼭 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 지나가면 못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이래서 진짜 우리 사무실 주변 사무실에 있는 분들 나눠드리고 막 이런 지경이니까 그러세요? 빨리빨리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AS가 또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AS가 많아요. 많아요? 이게 저도 참 방송 듣고 얼굴이 좀 화끈거렸는데 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들을 꽤 김일성 물론 이제 김성주가 이쯤에는 이제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진짜 김일성이 맞고요. 보천보 사건이 벌어질 쯤에 김일성의 지위는 정식으로는 물론 북한에서는 다 부인합니다. 독자적인 세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동북 지역, 동북 만주 지역이라는 것, 그다음에 항일 부대라는 것, 예. 연군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연합 부대라는 아하. 뜻입니다. 동북 항일 연군 2군 육사장 김일성 이것이 최초로 알려진 김일성의 공식 지휘였고 예. 항일 무장투쟁할 당시 이 직함을 가지고 보천보를 쳐들어 내려오는 그걸 또 동아일보가 보도해서 국내에도 유명해진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설의 뭐 명장 김일성이 뻥은 엄청나게 살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조선 동포들을 구해냈고 민생단 투쟁에서 예. 그다음에 국내 진공이란 그 한 300명 정도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최초고 채울 거예요 아마. 독립군들이 다 괴멸하고 나서는 30년대 후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진짜 일제 압제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그야말로 뭔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래서 이제 김일성이 각인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이런 양반들이 순금으로 판을 찍어가지고 김정일에게 갖다 준 뭐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김일성이 맞습니다. 가짜 김일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김일성이 장군인 줄 알았더니 사장이네요. 그러게 육사장. 사장님. 예. 이거를 아재개그로 다들 받아주셔야 될 텐데. 아유, 근데 불안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장은 사령할 때, 사령관 예.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뭐 김사령, 김장군 뭐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고요. 이거 서론이 또 길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갑산파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보천보 사건이 조국 광복회하고 연관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1937년 보천보 습격 사건인데 이때는 사실은 뭐 전투는 큰 전투는 아니었다고 해요. 뭐 주재소 순사들 몇 명 죽고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이후 이른바 후리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일제 경찰이 그 일대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국 광복회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걸 적발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조직 사건이겠죠. 예.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800명 가까이 됩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조작되고 뭐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예. 이 정도의 국내 현지 조직력이 있다는 것은 지하 조직이잖아요. 이게 예. 굉장한 나름의 조직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800명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갑산파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김일성이 그러면은 소련군과 같이 그 평양에 들어왔으니까 국내 기반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씨. 최초로 김일성이 맞다. 논문을 써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학계에서 예. 진짜 학계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침묵했다는 거죠. 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침묵한 그것이 뭐 정치학계나 역사학계에서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예. 이런 건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그 김일성은 도대체 누구냐 잠깐만 살펴볼게요. 예. 김일성이 맞고요. 김일성 주석이 그 보천부 전투에 김일성이 맞고요. 김성주죠, 그죠? 본명은 그 평양 근교 만경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요즘도 지금은 이제 교류가 많이 끊겼으니까 옛날에는 교류, 남북 교류 이런 걸 하면 만경대 생가라는 데를 꼭 방문을 시키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도 거기 가서 방명록도 쓰고 이랬어요. 예. 그랬었죠. 저는 백두산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백두열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김정일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성주 집안이. 그래서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죠. 김형직 씨. 105인 사건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만주로 이주를 해요. 그러면서 육문중학교라는 데 입학을 합니다. 학교 들어가자마자 데모, 운동권이 된 것이 이제 김성주가. 그래서 뭐 이러저런 반일투쟁을 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총을 들자. 이래가지고 무장투쟁.
10대 때입니다. 이때가. 어이고. 10대 때 이미 이제 무장투쟁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10대 한 10서너 명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투쟁을 했겠습니까만 공산주의 세력은 막강했었단 말이죠. 이때 만주 쪽에. 예. 특히 조선인 혁명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건 똘똘한 거지. 이제 이렇게 키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꽤 빠르게 이른바 우리식으로 치면 승진을 하는 건데 예. 민생단 투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민생단 투쟁이라는 게 뭔고 하니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만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첩자를 투입합니다. 민생단이라는 첩자. 예.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유격대 조직 혹은 뭐 그 지역사회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이 작업을 해요.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데 예. 민생단으로 혐의를 다 찍는 거예요. 일제 첩자다. 예.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아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아. 조선인들이 일제 스파이로 몰려서 예. 이때 이제 김일성 부대가 한 마을에 가가지고 그 고처형 당할 위기에 몰린 수백 명을 풀어주면서 예. 그 문건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예. 이 사람들이 간첩이면 일제 첩자면 나도 일제 첩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만주 그 조선인들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예. 곧 죽을지도 모르고 또 수만 명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을 우르르게 되는 그런 한 과정이었다고 하고 그 직후에 사실은 이제 김일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사에서 보천보 사건에 대한 기사 순금으로 만들어서 김일성 주석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998년 일이더라고요. 아. 1998년 10월이니까 김일성 사후잖아요. 네. 그렇군요. 김일성한테 준 게 아니고 김정일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금 더 살펴보면 김병관 당시 동아일보 회장을 필두로 해서 방북 취재단이 평양을 갔는데 이때 이제 보천보 전투를 기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동아일보가 일제 때. 그거를 이제 그때는 활판 인쇄니까 그걸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정일 그때 뭐죠? 국방위원장이었나요? 네. 그 김정일한테 전달했다. 예. 이것이 사실이고요. 이 얘기를 한 김에 그 얘기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천부 사건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가짜 김일성하고 론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김일성이 유명해진 거는 이 보천보 사건하고 반민생단 투쟁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30년대 후반 40년대 이르면서 죽은 김일성을 유명하게 만든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도 가짜 김일성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이상한 게 가짜 김일성이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50년 가까이 북쪽에서 쪽을 지배했던 김일성 주석이 가짜이려면 진짜가 누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진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가짜 김일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진짜 김일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아예. 아하.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어졌나 하면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 군중대회에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당시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하니까 평양이 난리가 났겠죠. 그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이 등장하신다. 40만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데 단상에 등장한 사람을 보니 당시 김일성이 33살이었거든요. 아이고. 새파란 젊은이가 등장을 하니까 저거 진짜 맞아?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심정적 에이 설마 뭐 이런 것들이 유포되다가 전쟁을 겪고 남북 대결이 시작되고 하니까 남한의 정치학계, 역사학계에서 가짜다 이런 이제 설을 거의 공식적으로 유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김일성의 흔적을 못 찾은 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80년대 후반쯤에 본격적으로 김일성 맞다. 보천보의 김일성 또 반민생단 투쟁의 김일성 맞다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학계에서 반성을 하죠. 그래서 그 논문을 쓴 성균관대 대학원생이 김일성은 김일성이 맞다 이런